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는 바로 남성성의 부상, 힘의 시대가 열리다입니다. 인류 사회의 권력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그 거대한 흐름을 지금부터 같이 따라가 보시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어머니를 중심으로 돌아가던 사회가 어떻게 해서 힘과 경쟁을 숭배하는 아버지의 사회로 바뀌게 된 걸까요? 오늘 그 거대한 전환의 과정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힘의 시대가 오기 전엔 과연 어땠을까요? 아주 오랫동안 인류는 여성을 중심으로 한 모계 사회를 이루며 살았다고 해요. 생명과 풍요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였던 그런 시대였죠. 보시면 당시 사회의 특징이 딱 보이죠? 가장 중요한 활동이 채집이었어요. 이건 꽤 안정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막 싸우고 경쟁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오히려 평화롭게 공존하는 게 훨씬 중요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즉 출산과 양육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가장 핵심이었으니까 여성이 중심이 되는 건 정말 자연스러운 일이었겠죠. 그런데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평화로운 시대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생존 환경이 그야말로 급격하게 바뀌어버렸기 때문이죠. 갑자기 기후가 막 변하고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는데 이제 채집만으로는 다 같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게 된 거예요. 살아남으려면 뭔가 새로운 방법이 필요해진 거죠. 그래서 대안으로 떠오른 게 바로 사냥이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채집은 꾸준하고 안정적이지만 사냥은 한 번만 성공해도 엄청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거든요. 물론 그만큼 위험하고 강한 신체 능력이 필요했죠. 자,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구의 역할이 중요해졌을까요? 바로 남성이었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이제 공동체의 생존이 사냥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되면서 사냥에 특화된 남성들의 역할이 이전과는 정말 비교도 안 될 만큼 중요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사냥이 중요해지니까 사회는 또 한 번 크게 바뀝니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영웅, 바로 전사와 리더가 등장하게 된 거죠. 생각해보세요. 먹을 건 한정되어 있는데 이걸 노리는 부족은 많아졌어요.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네, 부족들 간의 전쟁이 일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 부족을 지키려면 뭐가 가장 중요했을까요? 바로 싸우는 능력이었겠죠. 사냥도 잘하고 전쟁에서도 용감하게 싸워서 자기 능력을 보여준 남성들은요, 순식간에 공동체의 영웅으로 떠오르면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새로운 리더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보면요, 이렇습니다. 첫째, 뛰어난 사냥꾼으로서 식량을 가져와요. 둘째, 용맹한 전사로서 부족을 지켜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얻은 신뢰를 바탕으로 마침내 이 집단 전체를 이끄는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리더들이 그냥 힘만 센 근육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냥이나 전쟁에서 이기려면 전략도 짜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 줄도 알아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힘과 지혜를 모두 갖춘 그런 새로운 남성상이 등장한 거죠. 자, 이런 변화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사회의 뿌리까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권력의 중심이 어머니에서 아버지로 옮겨가면서 우리가 익히 아는 바로 그 부계 사회가 막을 올린 거죠. 부계 사회, 이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재산이나 지위 같은 것들이 이제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에게 물려지는 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처럼요.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자, 오늘부터 부계 사회 이렇게 바뀐 건 아니고요. 수천 년에 걸쳐서 아주 천천히 진행된 정말 거대한 변화였어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흐름이 좀 더 잘 보일 거예요. 고대만 해도 남자가 여자 집에 들어가 사는 풍습이 있었거든요. 이건 모계 사회의 흔적이 아직 남아 있었다는 뜻이죠. 그러다가 삼국시대를 거치면서 점차 남성 중심의 틀이 잡히기 시작하고요. 결정적으로 농경시대에 들어서면서 가부장제가 완전히 굳어지게 됩니다. 특히 농업이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농사일이라는 게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남성들이 농업 생산을 거의 독점하게 됐고 이게 결국 경제적인 힘까지 남성들이 꽉 쥐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 거죠. 이렇게 사회의 중심이 남성으로 바뀌니까 사람들의 생각, 믿음,
그러니까 문화 전반이 다 바뀌기 시작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변화가 바로 신화에서 나타납니다. 모계사회에서는요, 땅, 풍요, 생명 이런 걸 주관하는 여신들이 최고의 신이었어요. 그런데 부계사회가 되면서 신들의 세계도 완전히 재편됩니다. 힘, 질서, 전쟁 이런 걸 상징하는 아주 강력한 남성 신들이 신화의 주인공 자리를 꿰찬 거죠. 가장 대표적인 신, 누가 떠오르시나요? 맞아요.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 그리고 이집트 신화의 태양신 라 같은 신들이죠. 번개로 하늘을 지배하는 제우스,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라. 이런 강력한 남성신들이 기존의 여신들을 밀어내고 신들의 세계마저 장악해버린 겁니다. 결국 신화라는 게 뭐였냐면요. 현실 세계의 남성 중심 질서를 그대로 보여주면서 이게 바로 신의 뜻이다, 당연한 거다라고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아주 중요한 장치였던 셈이죠.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면요. 힘이 모든 걸 결정하던 시대에 남성성이 사회의 중심이 된 건 어쩌면 살아남기 위한 인류의 어쩔 수 없는 선택, 그러니까 필연적인 결과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구조는 그저 환경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물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겐 다른 선택지도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